안녕하세요, 박영철입니다. 오늘이 639강 국토계획법과 경매 이제 두 번째 편이죠. 저번 편에는 그 건축법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1편부터 다시 또 639강에는 국토계획법과 경매. 이거 모르고 땅 사면 큰일 난다. 그죠? 제가 제목을 조금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실전 상담 사례 두 건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마이크가 있나?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요렇게 교차로에 있는 땅, 요런 땅들, 이런 옆에 있는 땅들 여러분들 좋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런 땅들 여러분들은 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죠? 야, 뭐 사거리 한복판에 있네? 아니 또 삼거리 한복판에 있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시야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여러모로 다방면으로 좋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요런 사거리 땅 또는 삼거리 땅, 그죠? 예를 들어서 요런 사거리, 요런 땅, 아니면 뭐 요런 삼거리 땅, 요 근처에 있는 땅, 요 인근에 있는 땅을 사면 여러분들 이게 맹지가 될 수가 있어요. 건축물도 못 지어요, 여러분. 건축물도 못 지고 그냥 뭐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땅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담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 거고, 이런 관련 법규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국토계획법 하면서 쓰잘데기 없이 왜 이런 걸 하냐고요? 쓰잘데기가 없는 게 아니라 국토계획법에서 기반시설에 위임된 겁니다. 이거는 국토계획법에서,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 국토계획법에서 기반시설 중에 하나가 도로거든요. 근데 도로가 도시지역에 있는 도로일 수도 있고 도시 외곽 쪽에 있는 도로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는 차에 요거, 아이고 제 교재를 봐야지. 제 교재 판매하는 건 아시죠? 요렇게 이제 요거하고 요것은 기본 교재하고 블루오션 교재에서 이제 188만원이고, 이 안에 내용들은 다 여기 블루오션 교재에 있는 겁니다. 다 블루오션 교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본 교재 뭐 자세한 내용은 전 강의를 보십시오. 이번에 국토계획법과 경매, 내년부터는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개별적으로 다 판매를 할 거예요. 가격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시려면 이번 기회에 이렇게 턴키로 그냥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여러분, 지식, 여기서 블루오션 교재에 있는 거 하나만 내 걸로 만든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부자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찾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국토계획법과 경매 중에서 메인 교재 어딨냐? 요거. 이렇게 이제 제 모든 교재는 이렇게 한글 파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교재를 받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리거든요. 뭐 수정, 복사, 뭐 붙여넣기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추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자, 그래서 오늘 639강 도로법 52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왜 이런 규칙이 생겼을까? 도로의 예를 들어서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합시다. 대한민국이면 이게 서울, 이게 경기도예요. 그럼 이런 도심권에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이 중에 안산시가 여기 있어. 안산시가 있는데, 안산시 도심 지역에 또는 서울 도심에는 차가 막 쌩쌩 막 100km, 200km 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골목길도 있고 집으로 들어가야 되고 가게로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그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자동차가 서행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상공에는, 그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이 도로와 다른 시설에 관한 연결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것은 비도시지역에 적용되는 겁니다. 비도시지역에. 왜? 도시지역에, 그죠? 도시지역에 만약에 이제 뭐 여기가 우리 이제 안산의 사거리야, 여기. 안산 사거리인데 막 차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죠? 버스터미널 사거리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 점용이 안 된다면, 그죠? 도로 점용이 안 된다면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럼 뺑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자동차가 서행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비도시지역에 막 국도, 그죠? 차가 막 쌩쌩 달리는 데 있잖아요. 그죠? 뭐 4차선 이상의 지방도, 여기 나와 있죠. 이제 그런 것들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도시 지역, 주상공 지역, 외지역에서
토지를 살 때는 각별히 주심을 해야 돼요. 각별히. 그래서 우리가 비도시 지역에서 적용받는 규칙은 도로와 다른 시설 등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이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요것은 모든 도로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도로에. 왜냐하면 이것은 도로를 갖다 어떻게, 높이는 어떻게 하고, 뭐 아스팔트 두께는 어떻게 하고, 뭐 옆에 측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시설 기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시설 기준 또는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이게 도로가 지나가고 있어. 그런데 내 토지가 여기 이렇게 있어. 내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도로를 점용할 수 있냐 없냐, 도로 점용 허가라고 하죠. 도로 점용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시설이잖아요. 시설이라는 것은 도로도 될 수 있고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를 연결할 수 있냐, 도로를 연결할 수 없냐, 이것을 규정한 것이 도로와 다른 시설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도로와 다른 시설에 관한 연결에 관한 규칙은 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의 시군 구도에만 적용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국도하고 지방도 4차선 이상의 시군 구도에 적용이 되는데, 다만 도시지역은 예외다. 제가 마우스를 좀 깎아랬더니 바꿨더니 소리가 좀 귀찮지요. 그래서 이해하십시오. 제가 아직 무선 마우스가 제 책상에 떨어져가지고 깨져서 그래요. 그래, 도시지역은 적용이 하지 않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은 도시지역엔 적용하지 않는다. 주상공 쪽에는 차가 쌩쌩 달리는,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도로예요. 그런데 내 토지가 여기 이렇게 있어. 차가 막 겁나게 세게 달리는데, 차가 막 겁나게 막 80km, 90km 달려요. 아니면 100km, 120km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가던 차가 급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이쪽 싹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추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추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는 일반 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의 시군 구도에만 여기가 점용할 수 있냐 없냐, 또는 여기 가속차로 또는 감속차로를 만들어야 되냐 어찌해야 되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모르시는 분들은 제 교재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요거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가, 제가 이렇게 상담을 받은 내용이거든요. 이게요. 상담을 받은 내용인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거부터. 근데 20분 안에 다 설명을 못 해드려도 제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블루오션 교재 나와 있어요. 요거 참고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블루오션 교재에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제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이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이거예요. 이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이제 입체교차로거든요. 이게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를 갖다 이렇게 점용허가를 받아서, 그죠? 점용허가를 받아서 비닐하우스나 아니면 무슨 온실용 재배, 그런 거 그런 거 하시려고 했나봐요, 이렇게요. 저한테 이제 문의가 왔는데, 국도관리청에서는 여기 도로를 점용을 안 시켜준대요. 저는 점용을 안 시켜줍니다. 저는 처음에는 되는 줄 알았어요. 왜 의아스러웠거든요.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지? 라고 제가 반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해드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이분들은 토지를 매매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핸드폰 번호를 가렸거든요. 얼마 안 되죠? 2월 18일이죠? 엊그제죠? 자, 볼게요. 생산관리지역의 전으로서 현재 농업인이고 농업 목적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그죠? 비닐하우스를 하려고 고정식 온실, 그러니까 고정식 온실, 가설건축물 필증까지 받아둔 상태예요. 그죠? 가설건축물 필증까지 받아놓은 상태예요. 농지에다가. 그걸 하려고. 그죠? 그런데 이게 37번 국도와 접하고 있어서 도로 연결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단순한 생각에 토지를 구매하였대요. 단순한 생각에 토지를 구매했대. 대부분 다 그래요. 그죠?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림을. 야, 이거 사거리 좋네. 그죠? 도로 여기다가 이런 토지에 이런 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맹지라는 얘기예요. 맹지가 된다니까요. 왜 맹지가 되는지 조금 이 사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40-9거를 통하여 연결하여 진입로를 사용하려고 측량소에까지 설계를 하였고 어쩌고저쩌고 설계를 했대요. 그죠? 입체교차로로 판단하고 110m까지 금지구간을 이유로 불허가를 하였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입체교차로 하기엔 변속차로도 없고 IC 출구에서 나오면 신호등이 있어서 자동차 정지선에서부터 80m 이상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동차 정지선에서부터. 그러니까 아까 정지선이 보여드릴게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설계도면을 보시고 좀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불허가 났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 법조문을 들이대면서 가능하더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3항에 나와 있어요. 3호에 나와 있어요. 일반국도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해서 별표 교차로의 연결 금지 구간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 구간 이내의 구간이다. 라고 돼 있고, 다만 예외 조항이죠. 일반 국도로서 제5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조 1항이 뭐냐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서 정비되어 있는 도로예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그럼 도시지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는 5가구 이하의 주택. 5가구 이하의 주택이 아까 그 연결 허가를 하면 해줘야 돼요. 그죠? 농어촌 소규모 시설. 건축법 14조에 따라서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아까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여기 가설건축물이죠. 여기 가설건축물 필증이니까 비닐하우스 하려고 고정식 온식. 그죠?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식도 이것도 역시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창고 등, 농업용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 그죠? 이게 포함되겠죠. 그죠? 짐층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는 된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예외 조항에서 점령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봤어요. 잘못. 뭘 잘못 봤냐? 별표 4의 2호, 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 말을 제가 착각을 했어요. 금지구간을, 어렵죠 여러분 법조문이. 그래서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자 결국은 이거예요. 이분이 이제 요렇게, 아이고 좀 크게 이걸 없애버려야 되겠다요. 이걸 접어버릴까? 접어버리니까 다 보이죠? 요렇게. 자, 이렇게 다 보이죠? 자, 이게 이 도로입니다. 이분 토지가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죠, 이렇게. 이 토지죠. 이 토지에 고정식 온실,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고 돼 있어요. 근데, 자, 이분이 얘기한 게 여기 횡단보도죠, 횡단보도. 여기 정지선이 여기 있고, 여기가 횡단보도가 여기 있죠. 이 정지선으로부터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80m래요. 80m. 그렇죠. 80m라고 하면, 그래서, 가감속 차로도 없고, 가감속 차로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거. 가감속 차로, 테이퍼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점용을 해서 설계서면서 이래서 다 설계까지 떴어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이걸 국토관리청으로,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는데, 국토관리청에, 나 참, 이게 또, 제가 이게, 파일이 한글 파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긴가 봐요. 위치상은 여기 정지선이 있고, 여기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 소유가 땅이 여긴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쪽에서 본 사진이고, 여기다 이렇게 점용허가를 하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노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함께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횡단보도잖아요. 여기가 횡단보도. 그리고 여기가 정지선이 이렇게 있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고속도로 나와요. 여기가 입체교차로예요. 입체교차로하고 평면교차로가 뭔지는 알죠? 입체교차로는 고가도로 이렇게 있는 거. 그죠? 입체교차로라고 하는 거고, 평면은 그냥 고가도로가 없는 것들. 그죠? 그게 이제 평면교차로라고 하거든요. 그냥 평면교차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입체교차로이기 때문에, 그죠? 설치 제한거리도 있고, 가속차로도 있고, 가감속차로라고 하죠. 그죠? 가감속차로도 있고, 여기는 가속차로가 되겠죠. 이렇게 가속차로. 그리고 여기 가속차로 다음에는 설치 제한거리가 되겠죠.
설치 제한 구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이제 원형이 저기고요. 여기는 가속차로. 그 다음에 가속차로부터 여기서 설치 제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뭐 어떤 법을 읽어드렸죠? 5가구 이내. 그 다음에 5가구 이내하고 또 뭐였죠? 소규모 어떤 뭐 그런 그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신고에 관련된 시설들, 그런 것들은 금지구역, 그러니까 설치 제한 거리 또는 금지구역이라고 하거든요. 설치 금지구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지구역을 뺀다. 이건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가속차로만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속차로가 평균 이 도로의 설계 속도에 따라서 최대 120m까지 나올 수 있어요. 또는 200m까지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60km면 이 도로의 설계 속도가 60km면 이 가속차로는 몇 메타, 뭐 60m 또는 이 도로의 최고 속도가 뭐 80km면 뭐 60m 이런 식으로 그 가속차로, 감속차로가 정해져 있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이제 안타깝게도 여기가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가속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가속 구간에는 절대 점령이 안 되겠죠. 차가 막 겁나게 세게 달려버리는데 여기다가 점령을 이쪽으로 곧 들어가세요, 경운기 들어가세요, 차 들어가세요 하면 빵빵빵 뒤에서 차 부딪히겠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속차로, 감속차로에는 점령이 안 돼요. 원칙적으로. 비도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 지역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도시 지역은 원래가 처음에 서행한 걸 목적으로 만들어놓은 도로기 때문에 도시 지역은 상관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주상공 외 비도시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다 만약에 도로를 연결시켜준다 그러면 차가 막 가속을 해서 세게 뿅 달려야 되는데 갑자기 급브레이크자가 팡팡팡 차 추돌하고 막 그렇게 난리 나겠죠. 이거 그죠? 맨날 여기 뭐 진짜 경찰들이 있어야 되고 수신호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속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차선으로 진입해라 라는 어떤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설계 속도에 따라서. 자, 그런데 가속차로 다음에 또는 이쪽은 또 감속차로겠죠. 그죠? 이쪽은 또 감속차로겠죠. 감속차로. 차가 이쪽으로 진입하면 이쪽에서는 감속차로가 되겠죠. 그죠? 감속차로.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제한거리가 되겠고, 이렇게. 그죠? 이건 또 반대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속차로,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한차로. 금지 구간. 연결 금지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5가구 이내 또는 그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소규모 또는 도시계획 시설이 되는 도로, 그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는 소규모 농업용 시설이니까 될 가능성도 있죠. 그죠? 근데 거기 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법을 보여드려야겠구나. 법을 보여드릴게요.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여기 있네요. 연결 금지 구간에 조금 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건축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아까 그것도 거기에 포함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 5가구 이하. 그럼 아까 그런 경우도 금지 구간이 포함이 안 되니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착각한 게 있으세요. 저도요. 자, 14조에서 별표 4의 2호 또는 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 구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자, 그럼 이게 뭔 말이냐? 별표 4의 2, 3호. 별표. 이게 별표거든요. 이게 별표 4.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게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거든요. 자, 이 별표. 별표 4죠. 별표 4의 2호와 3호. 자, 그럼 2호와 3호를 볼게요. 별표 2호와 3호를 볼게요. 별표 2호 여기 있네. 별표 2호. 그림 이거죠, 이거. 똑같죠? 그죠? 별표 2호. 이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차가 이렇게 나오면 똑같은 상황이 여기 횡단보도 있고, 그죠? 여기서 이제 가속차로를 해야 되잖아. 그죠?
가속을 해야 되나? 차가 이렇게 뿡 그 다음에 가속을 해서 겁나게 또 세게 이게 추월해서 들어가야 되나요? 그죠? 그러면 이 제한거리예요. 이게 가속차로. 그럼 이쪽에서 올 때는 여기가 뭐예요? 감속차로가 되겠죠? 감속차로 반대로. 그죠? 여기죠. 그죠? 감속차로. 여기가 제한거리. 이렇게 되겠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차피 속도를 줄여야 되니까 쭉 오다 보아 이게 이제 제한거리고, 제한거리는 뭐냐면 설치예요. 설치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도로를 연결한다거나 뭐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제한거리거든요. 제한거리. 이 제한거리가 뭐 속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가속차로, 감속차로 이것은 속도하고 관련이 있지만 이 제한거리는 그죠? 설치 제한거리예요. 설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치를 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그게 뭐였어요? 여기 있다. 자, 제가 자세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법이 여러분께서 잘못 해석하면 박살난다는 거예요. 법을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영부영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 국토교육법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설명해도 자, 보세요. 제가 어디 누구도 이런 상황을 설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한 사람은. 자,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 아까 그 포함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분의 토지는 대략 보니까 제가 보통 이게 110m에서 150m 정도, 120m까지 되거든요. 이게요. 가속차로가. 이 가속차로가요. 자, 그러면 그분의 토지는 이 정도에 있어요. 이 정도에. 자, 그러면 자, 14조에 따라 건축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 해서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 왜 여기다 이렇게 진출입로를 설치할 경우, 그죠? 진출입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죠? 제한거리가 뭐예요? 이걸 뺀다는 거예요. 다른 시설 같으면 여기다 만약 주택이 있다, 뭐 연립이 있다, 공장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렇게 연결 못해요. 이 도로하고는. 그렇지만 요거 5가구 이하 또는 농어촌 소규모 시설은 이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 토지가 있다 그러면 이 제한거리, 설치 제한거리지만 설치 금지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설치 금지 구간이지만 이건 예외로 설치해주겠다 이거예요. 이거 이 두 개는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이분 땅은 이 제한거리를 안쪽에 있는 거예요.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가속차로에 그 관련된 그 길이는 아래 이제 표에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법을, 이 규칙을 잘못 읽으면, 그죠? 그래서 5조 1항에 갖고 어쩌고 저쩌는데 5가구 이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을 건축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한거리 요것을 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여기 내 토지를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면 여기에 뭐 공장이나 창고나 아니면 뭐 5가구 이상의 어떤 뭐 집을 지으려면 연결이 안 되지만 여기 제한거리는 원래 이제 설치 제한거리거든요. 설치할 수 없다는 거리예요. 어떤 것도. 가속차로는 당연히 여기는 어떤 것도 연결할 수 없고요. 그죠? 제한거리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설치 제한거리는 예외 규정이 5가구 이하라든가 아니면 주택이라든가 5가구 이하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농어촌의 소규모 시설 이런 것들은 여기 연결할 수 있다. 제한거리긴 하지만 근데 그 이상은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 안 된다. 이쪽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쪽 제한거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5조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이거 그죠? 이거 제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 6조 연결허가의 금지 구간이 있어요. 연결허가의 금지 구간이 있는데 요거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요거 한번 잘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요거 2호 3호 요거 잘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그거거든요. 지금 아까 입체교차로 얘기했죠. 자, 입체교차로 보여드리니까 이제 평면교차로 보여드릴게요. 똑같아요. 이게 이제 평면교차로잖아요. 여러분들 이 삼거리 여러분들 땅 살 때 공인중개사들이 그러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러죠. 이 삼거리야 이렇게 딱 삼거리야 이게. 사장님 여기 땅이 좋은 게 나왔습니다. 한번 사시죠.
여기 뭐래도 됩니다. 도로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여기, 야, 사장님 여기 땅 좋은 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땅 사십시오. 이 땅 사십시오. 여러분들, 비도시 지역에서 이런 토지 잘못 사면 뒤지십니다. 뒤져요. 제가 말씀드렸죠? 도시지역, 외지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 이게 삼거리야. 이런 땅을 사? 맹지에 맹지, 이거 맹지. 여기 있다? 맹지. 왜? 제한거리잖아요. 이 제한거리가 뭐라고 했어요? 설치를 하지 말라는, 설치 제한거리죠. 설치 제한거리. 설치 제한거리. 그죠? 설치 제한거리란 얘기예요. 속도를 제한한다는 거리가 아니라 설치 제한거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이 기본적인 용어를 헷갈리니까 법이 안 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제가 좀 귀찮더라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그죠? 저기 할 수 있지만, 귀찮더라도, 요건 꼭 보셔야 돼요. 이런 거, 기본적인 용어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뭐예요? 이게, 그럼 여기서는 이제 감속차로, 이게 제한거리겠죠? 그럼 여기도 또 이제, 이게 이제 가속차로가 되겠죠? 가속차로.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제한거리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입체교차로가 아니에요, 이건. 이건 평면교차로. 평면교차로에서는 이 제한거리가 한 60m 정도. 길게는 80m. 물론 이 자동차 설계 속도에 따라 달라요. 또 이게 1차선이냐, 2차선이냐에 따라 달라요. 그죠? 1차선이냐, 2차선에 따라 다르다고요. 1차선이냐, 2차선에 따라 다르고, 이 도로에 속도, 설계 속도가 있어요. 그죠? 최대 속도. 그 설계 속도에 따라서 또 이 제한거리 길이도 달라집니다. 그죠? 평면교차로 삼거리에서는 제한거리만 적용되죠. 설치 제한. 여기는 도로 연결 못합니다. 죽었다 깨도 여기 도로 연결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도로 연결 해주면 이거 특례예요, 특례. 특혜. 그죠? 자, 삼거리 보셨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회전이죠, 회전교차로. 그죠? 자, 여기. 아까 그건 삼거리지만 요건 사거리잖아요. 그죠? 삼거리지만 요건 사거리다. 그렇죠? 자, 그러면 차가 여기서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돌려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면 여기서 감속을 해야 되겠죠? 그죠? 감속을 하는데 갑자기 막 이쪽에 딱 연결해버리면 차가 막 갑자기 브레이크 쫙 붙다가 띵 부딪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제한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도로 연결을 하지 마라. 도로 연결. 그러니까 설치 제한거리라고 하면 편한데, 그냥 아우 씨 진짜 짜증나 씨. 그러니까 저도 공부할 때 굉장히 헷갈렸어요. 이 제한거리가 뭐 속도와 관련 있는 건가, 뭐 하여간 용어 자체가 헷갈리니까. 그죠? 제한거리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 제한거리는 말 그대로 그거예요. 설치하지 말아야 해요. 설치 제한거리예요. 설치 제한거리. 여기는 어떤 것도 연결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는 있죠. 5가구 이하 또는 농업용 소규모 가설건축물, 신고만로 주택법에서 얘기하는 신고만로 칠 수 있는 농업용 시설들, 이런 것들은 여기하고 연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6가구 있다, 아니면 뭐 공장이다, 아니면 창고다, 이건 여기에 연결 못합니다. 여기에도 연결 못하고요. 그죠? 아까 그분께 만약에 여기에 있었다면 토지가, 이 아까 국어를 통해서 연결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분 토지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국어가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돼서 연결이 못 된 거고요. 그죠? 자, 이렇게 돼 있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한거리 치서 나오죠. 이게 설치 제한거리예요. 나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뭐 제한거리, 설치 제한거리라고 하면 얼마나 편해 좀. 나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진짜 이게 막 담배가 생각나네. 갑자기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를 좀 이렇게, 제 구독 이제 뭐 조회수가 한 65만 명 되는데 저를 좀 국회로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런 거 한번 싹 뜯어고칠게요. 공법에 대한 어떤 이런 불필요한 것들. 4차로 이상이냐 2차로 이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제한거리가. 그죠? 아까 4차로 같은 경우는 몇 메타예요? 60m죠. 최대. 그죠? 뭐 어디서부터 뭐 60m인지 그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세요. 자, 또 이건 뭐예요? 입체교차로죠. 입체교차로는 뭐예요? 고가가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이게 아닌데. 진짜. 왜 이렇게 나왔지? 차가 여기서 이렇게 세게 올라가는 거예요. 고가 쪽으로 이렇게. 이게 여기 입체교차로 표시돼 있죠. 이렇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설치 제한 거예요. 여기도 설치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 가속차로니까. 감속차로니까 감속. 서행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죠? 여기에다 연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연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설명드릴 때 결론은 그겁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적용 도로는 어디라고요? 적용 도로. 물론 이제 곡선이 이렇게 있어, 곡선이. 그러면 여기도 연결이 안 돼요. 제한거리일 수가 있어요. 설치 제한거리. 왜냐면 차가 이렇게 시야 확보가 안 되잖아요. 이건 시야 확보거든요, 이건요. 곡선 반경 어쩌고 이렇게. 차가 이렇게 너무 급커보면, 그죠? 급커보면 차가 여기서 한 뭐 10m 앞에도 안 보일 정도면, 이 차가 뒤에 차가 앞에 차를 10m 이하로 안 보일 정도면, 그죠? 여기다 이렇게 점령을 해주면 안 되겠죠. 갑자기 멈춰 있으면 그냥 10m 정도, 뭐 그 정도면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가서 때려 박아버려야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곡선 반경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르막 차선, 오르막 차선에서 뭐 평균 경사도가 얼마에도 점령이 안 된다.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터널 들어갈 때 있죠. 터널 들어갈 때도 이 터널 입구부터 얼마까지는 점령이 안 된다. 이 도로와 다른 시설이 연결해가는 규칙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 또는 횡단보도 거기로부터 몇 메타 이상은 또 도로 점령을 할 수 없다. 연결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로와 다른 시설에 연결에 관한 규칙은 꼭 나와 있고, 또 옛날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강의를 좀 블루오션 계좌에서 많이 한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기서 시간 좀 많이 지체했는데요. 적용 도로는 일반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의 시군구도, 그죠? 예외 조항은 있죠. 도시지역은 아니다. 도시지역은 적용 안 해요. 여러분들 또 막 도시지역에 땅 살라고 갔는데 아우 사거리네, 땅 안 좋아. 그러지 말고 진짜 그러면 머리 아프니까. 그죠? 그 다음에 변속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거나 설치 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 변속차로가 있든 없든 설치되어 있지 않았거나 설치 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에서는 연결 금지 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항목과 같다. 설계 속도에 따른 분류가 있고, 또 예외 조항이 있죠. 아까처럼 5가구 이하 또는 농어촌 소규모 시설들, 그런 것들 예외 조항이 있죠. 그죠? 금지 구간, 설치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거거든요. 그렇지만 가속차로, 감속차로는 적용받아요. 그 안에는 어떤 것도 연결 못합니다. 어떤 것도 연결 못해요. 변속차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금지 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항목과 같다. 아까 변속차로가 있냐 없냐, 평면교차로도요, 변속차로가 있냐 변속차로가 없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죠? 아까 보여드릴게요. 이게 평면교차로잖아요. 이건 변속차로가 없잖아요, 그죠? 평면교차로인데 이건 변속차로가 있잖아, 이렇게요. 그죠? 잠시만요. 이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전화가 와서.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평면교차로도 두 가지로 나누죠. 가감속차로가 있냐, 가감속차로가 없냐, 그거죠. 그죠? 그래서 가감속차로가 있는 경우하고, 아까 위에 그림 없는 경우하고 가감차로가 있는 경우하고 다릅니다. 내용이요. 그죠? 내용이 달라요. 그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입체교차로, 제가 정리해 놓은 거, 결론, 제가 대원칙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입체교차로에서 연결 금지 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항목과 같다. 2차로, 4차로 구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체교차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입체교차로는 여기에 나와 있고, 이런 모양도 여기에 제한거리, 여기 제한거리. 이 제한거리는 이 구간은 여기다 도로를 연결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설치 제한거리거든요. 설치 제한거리다. 그리고 감속차로, 가속차로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렸죠. 차 겁나 사고 납니다. 이렇게 여기다 연결하면요,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좀 내려가 볼게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이렇게 30분이 지났는데, 특별한 건 없어요. 여기 없고, 다음에는 이제 기반시설 할 건데, 제가 한 가지 좀 빠진 게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건 제가 또 상담했던 내용인데, 요 내용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고속도로 입구에
진출입하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이쪽으로 차가 요렇게 이제 올라가는 길이에요. 올라가는 길인데 요게 이제 이런 도로를 뭐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이런 도로를 뭐라고 해요? 고속도로 옆에 나 있는 도로를 측도라고. 측도 잘 써볼까? 측도. 그죠? 측면에 있는 도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속도로를 내기 전에 만약 고속도로를 내기 전에 내 토지가 도로하고 연결돼 있었다면 도로를 낼 당시에 내가 내 권리를 주장을 해야 돼요. 야, 옛날에 이거 내 토지가 내 도로에 붙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안 붙어 있냐라고 주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10년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해야 됩니다.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토지는 도로에 붙게 만들어 줍니다. 원래 처음부터 맹지는 어쩔 수 없고요. 맹지가 뭐 도로와 축도가 붙으면 더 좋은 거고. 그렇지만 도로가 원래 붙어 있었는데 고속도로를 내고 공사를 하면서 축도를 만들어 주긴 했는데 내 토지가 맹지가 돼 버렸어. 연결이 안 돼 버렸어. 옛날에는 공사하기 전에 됐는데. 그죠?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내가 찾을 수 있다. 단 이것은 제척 기간은 10년이다. 그런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또 이거 못 찾아먹는 분도 계세요. 그죠? 못 찾아먹는 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법 위에서 잠자고 있는 권리는 구제받지 못한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저기 대구에 사신 분, 대구 사장님께서 지금 여기 몇천 평을 가지고 계시는데 10년 동안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셔가지고 결국에는 패소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죠? 이런 사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지를 볼 때 이렇게 이제 연결하려고 그랬어요. 당연히 안 되죠. 여기는 금지 구간인데, 그죠? 제한 구간이죠. 제한 구간. 가속차로 감속차로인데 이렇게 올라오는 길인데 가속차로 감속차로인데 안 되죠. 당연히. 그죠? 설치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30분이 넘어가지고 못하고요. 저기 시간 관계상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